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이제 단골 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예, 클립을 자릅니다. 잘라서 그 다음에 올려요. 그 다음에 올려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직무적성 검사 대비법이에요. 직무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 때 문제집에 직접 푸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고 연습장에 푸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의 문제집을 가지고 2회독을 하거든요. 2회독을 하고 그리고 간혹 컴퓨터용 수선 사인펜만 보거나 아니면 눈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온라인 같은 경우엔. 그래서 좀 연습장에 좀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 G스탁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상반기에 지금 삼성이 이 온라인의 맛을 좀 들렸어요. 이게 과거처럼 대규모로 막 이렇게 학교에서 단체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키트를 보내주고 수리와 추리만 보는 경우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제 온라인 인적성으로 바뀌면서 서류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미 끝나긴 했는데 G샷을 대규모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뭐 10대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뭐 5대1, 3대1 그러니까는 서류를 내고 서류에서 인적성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서류 통과율이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G샷을 못 가더라도 아 이게 좀 빡세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상반기에는 온라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혼란기입니다. 대혼란기. SK 특징이 뭐냐면 지금 수시 채용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SK그룹, 뭐 SK텔레콤 계열, SK이노 계열, SK 뭐 저기 그뭐 케미컬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시기에 뽑았었어요. 공채처럼 그 삼성처럼. 근데 이제 수시 채용으로 변하면서 그룹 내에서 이렇게 공통된 자기소개서 문항이 아니라 각자 특성을 살린 자소서 문항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기반은 SKMS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SK 이노 같은 경우에 이노 계열만 보더라도 요번에 좀 제출하신 분은 알겠지만 문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SK 하이닉스랑 문항이 같았어요. 1번 문항이 뭐 슈펙스 문항 있죠.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 이거였는데 1번 문항이 요번에 전문성 문항으로 바뀌고 2번 행복반 문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SKCT는 개별 계열사마다 다르게 가라. 다르게 가도 괜찮다. 그리고 아예 그 어디에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지금 공고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통에 따르면 그래서 요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상반기에 SK텔레콤은 원래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겨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찌됐든 작년에는 SK텔레콤 아예 문항이 달랐습니다. 아예 문항이 달랐고 자소서를 쓰기 전에 일단 SKCT부터 온라인으로 봤어요. SK텔레콤. 근데 SK 하이닉스랑 SK 이노베이션은 아마 오프라인으로 봤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SKCT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봤으면 이 본 결과가 다른 계열사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 안 봐도 돼. LG 계열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SKCT는 지금 온라인으로 볼지 오프라인으로 볼지 좀 혼란기다. 불명확하다. G샷은 온라인으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 코로나로 좀 많이 변했죠. 자, 지금부터는 정석대로 이제 적성검사 준비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방학 때부터 했을 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아마 저학년 분들이나 아직 본격 취준생이 아닌 분들은 스텝 1부터 시작하세요. 스텝 1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지금 당장 취준생이고 지금도 오늘도 원서를 쓰고 있고 자소서를 계속 쓰고 있는 친구들은 스텝 3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셨죠?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의 방법론부터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종합 문제집을 사는 겁니다. 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 때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학기에 이제 취준생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2학기 때 취준생이 된다. 그럼 요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은 20대 기업 문제집 이런 게 있어요. 종합 문제집. 종합 문제집을 사가지고 유형을 익히세요.
거기에 유형만 해도 한 1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수리, 추리, 뭐 시각적 사고, 뭐 도형 풀이, 그다음에 뭐 언어도 막 언어 추리, 언어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은 저는 해커스랑 위포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여기 것도 괜찮아요. 에듀윌 것도 괜찮아요. 보통 이 해커스, 위포트, 에듀윌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요 세 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유형을 익히시는 겁니다. 유형을 익히시는데 1회 독을 할 때는 유형을 익히세요. 첫 번째 볼 때는. 그래서 연습지에 풀면서 유형을 익히는데 이 유형을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유튜브에서 일단 봐.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이따 강사들 좀 추천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강사들은 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잘하는 분 추천드리면 해커스 쪽에 좀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복지훈 선생님, 추리 쪽에. 복지훈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팀만 막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보셔도 돼요. 그리고 김소원 선생님, 수리 쪽에. 예, 그리고 언어는 최수지 선생님. 요 세 분이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커스의 그 세 분 되게 유명하시고, 다음은 지금 로스쿨에 다니시는 학생이신데, 이쪽에 고수분이 한 분 계세요. 봉봉TV라고. 저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어요. 요 분 거의 인적성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한테 맞는 풀이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푸시고 1회 독은 이렇게 하면서 연습장에 푸시고 시간 제약 없이 하면 한 권이 이만해요. 하루에 3, 4시간 풀어야 한 달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걸 한번 1회 독이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 달에는 시간 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 재면서 또 풀었던 문제. 이제 스피드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답률이 중요하거든요. G4 이런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정답률 높이면서 스피드 올리면서 쫙쫙 푸는 겁니다. 그래서 2회 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2회 독하는 게 스텝 2. 그래서 스텝 2부터는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면 이미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령을 머리에 익힌다, 손에 익힌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뭐 근해 공식 적용해가지고 근 찾을 때, 해 찾을 때 어떻죠? 근해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다다다닥 하죠. 막 훈련하듯이.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손이 움직여. 이 정도까지 가야 돼. 방학 때 이렇게까지 가시고요. 자, 이건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방학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의 2회 독이 끝나면, 이제 세 번째가 고사가 예측되는 이제 회사 문제집을 보세요. 내가 분명히 볼 회사들, 이거는 예를 들면 G사, 그 다음에 SKCT, 그 다음에 LG, 뭐 CJ, 롯데, 뭐 이런 데가 있죠. 유명한 데가. 뭐 이런 회사들의 문제집을 순서대로 푸시는데 역시 2회 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인석점이 떴다. 그때는 봉투 모의고사, 뭐 시대고시 이런 데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요즘 뭐 렌유인이나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해커스나. 뭐 요렇게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방학 때부터 준비할 친구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천재과랑 노력파가 있습니다. 이 적성 검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천재과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한 일주일 준비해도 합격이 나와요. 근데 한 7, 80%는 노력파예요. 이렇게 그냥 일주일 봐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선생님 저 지금은 어떡하죠? 저 지금 당장 취준생인데 방학 때 인턴 하느라고 이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그럼 저는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본인이 천재과일 수도 있고 주어진 시간 동안 유형만 익히는 거예요. 양치기는 못해. 사실 시간상. 양치기는 못하고요. 일단 고사가 예측되는 회사의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4월 초순이 되면 2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상반기가 약간 소강 상태 잠깐 들어가요. 대기업 쪽이. 물론 계속 나오긴 해요. 계속 쓰시되 이미 자소서를 어느 정도 쓰셨기 때문에 돌려막기가 돼요. 예, 복붙이 돼서 지원서에 쓰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남은 시간에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여러분은 고사가 예측되는 회사의 문제집을 푸시는데 이거를 많이 양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준비했을 때 옛날에 우리 고3 때 생각해봐요. 수능 모의고사 준비할 때 막판에 어떻게 하죠?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언어 영역 몇 문제, 수리 영역 몇 문제에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풀고 시간이 좀 있으면 2회 독하세요.
그래서 현재 시점 취준생은 고사가 예측되는 회사 문제집 풀고 그다음에 시중 이제 면접이 만약에 인적성이 떴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여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서류 결과 나온 다음에 G사 볼 때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뭐 일주일, 2주일 뭐 최대 2주까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봉투 모의고사는 시점 모의고사까지도 3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3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미 방학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령을 어느 익히신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치기로 들어갑시다. 양치기. 그래서 영역별 정답률이랑 스피드를 높이십시다. 왜냐면 카더라예요.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카더라에 의하면 G사는 꽈락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SKCT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꽈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 스피드를 높이고 정답률을 높이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감을 잃지 않도록 각 영역별 문제를 일정 분량 하루 2시간 정도 푸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자, 그리고 질문이 많이 나온 게 차장님 찍어도 되나요? 뭐 찍어도 된다고 알려진 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찍으셨으면 좋겠고 뭐 G사는 대표적으로 찍으면 안 되는 계열사 중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LG는 인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카더라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인성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천재과, 노력파 다 당구장 표시 꼭 지켜주십시다. 요거 팁인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소서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 요즘에 자소서 시즌이다 보니까 밤낮 바뀐 친구들이 있어요. 예, 밤낮 바뀔 수 있죠, 취준생들. 근데 인적성 시즌이 되면 인적성 시험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인적성 시험은요, 진짜로 컨디션이 많이 좌우합니다.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인적성 고사 시간에 맞춰서 그때가 제일 맑은 정신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그 하루 사이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상화 아시죠? 이상화 우리 대표 선수 강남 와이프, 강남의 아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갈 때 어떻게 했죠? 낮잠 잤던 거 기억나세요? 왜 그랬었죠? 컨디션이 그 뭐예요? 극단적으로 그 경기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낮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림픽 선수들처럼 내 컨디션 하나까지도 여기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인적성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건 친구들이랑 같이 혹은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푼 다음에 분량을 맞춰서 풀고 만난 다음에 풀이법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푸니까 빨리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좋아요. 그래서 인적성 스터디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인적성 스터디도 같이 하세요. 특히나 방학 때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으면 본인이 만드세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돌리고 있는 취업 스터디가 있다면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자, 좀 이제 도움이 될 유튜브들입니다. 뭐 상업적인 요소를 띄는데 그거를 뭐 돈을 주고 해라 말하는 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공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걸 돈 내고 해라 말하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무료로 오픈된 것만 보고도 합격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 요거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커스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는 곳에 있는 서강대 친구들은 로욜라 도서관의 동영상 강좌로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서강대 친구들은 뭐 다른 학교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재학하는 학교의 취업지원팀과 도서관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일 좋은 게 김소원 수리, 복지윤 추리나 시각적 사고, 뭐 종이접기, 구멍뚫기, 조각잡기, 조각모음, 전개도, 입체도형, 블록쪽. 그리고 이완 선생님, 이분이 사실 국정원 시험으로 유명하거든요. 국정원 시험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이거 인성, 자료 해석,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인성 쪽이 되게 유명하세요. 인성 쪽. 그리고 봉봉 TV 요거는 유튜브와 블로그에 이제 좀 있고요. 학생이세요. 그리고 AI 면접은 허니유.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적성검사 준비법 여러분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오시죠? 여기까지 직무적성검사 대비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뭐 비슷해요. 아까 한 걸 제가 좀 정리한 거거든요. 요거 그냥 보시고. 자, 그리고 제가 블로그랑 브런치에 요 글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오래됐는데 올려놨으니까 뭐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가지고 인적성, 적성 이런 게 뭐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